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다시 시작된 대북 지원입니다. 오늘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유엔과 유니세프의 사업에 남북 협력기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억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액 중에 450만 달러 정도가 이제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영양지원 사업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치료식 및 기초 필수 의약품 등 제공에 이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인 거죠?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남북 협력 기금을 투입한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8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당시에는 4차 핵실험 직후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북한 농업개발 식수위생 지원 사업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1억 원 정도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된 액수를 다 합하면 그때 이제 총 392억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집행하는 것도 2년 전인 17년에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9월 달에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이미 이걸 결정한 바가 있는 사안인데, 이 결정 직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 등의 대치 국면이 조성이 되면서 집행이 무기한 연기됐던 것이죠. 네. 정부가 다시 집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이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 심각하다, 이런 긴급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부터라고 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말고 서울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나선다면서요? 지난달 31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유엔 식량 계획을 통해서 북한에 1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서울시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이게 한 350억 가량이 적립이 돼 있다고 하니까 뭐 큰 부담은 아닌 거죠. 예. 또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던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집행이 됐던 돈이 17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 때도 33억 3천만 원 정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결정과 별개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따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논의가 된 바 있고, 지난 5월 달에 NSC 상임위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이나 대북 직접 지원 방식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로 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북 식량 지원의 경우에는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북한이 지원받은 쌀을 현금화한다든지 군량미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보수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또 대북 제재 관련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 수렴이 좀 충분히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쌀 지원을 넘어서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망을 했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인 어떤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고, 이와 아울러서 이제 제재 완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를 통해서 여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것이고, 이 여건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가 풀려야 다 풀리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네캔 만 원의 운명입니다. 그 맥주 이야기고 주세가 바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내년부터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수입 맥주를 4캔에 10,000원에 파는 프로모션, 이게 인기인데 이게 혹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꾼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존의 방식은 이제 맥주 가격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 방식을 하면은 이제 국산 맥주가 원가가 저렴한 수입 맥주하고 경쟁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주장이 이 맥주 업계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가 왔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수입 맥주는 왜 원가가 더 싸냐, 국산 맥주보다.
그렇죠.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 가격을 원가로 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입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산 과정이나 이런 문제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종량세의 경우에는 맥주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방식이 또 OECD 35개국 가운데 30개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좀 이런 방식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국산 맥주업계가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이 종량세로 바꾸되 대신에 소주와 위스키의 경우에는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술마다 기준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산 맥주의 경우에 굉장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 맥주랑은 좀 불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이익이 있고 경쟁이 어렵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이제 제기가 된 것이고 예. 또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어떤 종량세로 바꿀 경우에는 소주의 경우는 도수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술인데 이것이 부담된다. 가격이 인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술마다 기준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 변동을 따져보면은요, 500ml 캔 기준 국산 맥주의 경우에 한 캔당 20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 수입 맥주 세금의 경우에는 평균 리터당 200원 정도의 부담 증가가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병맥주는 이제 역시 1리터당 23원 정도가 오히려 오르게 되고 생맥주도 1리터당 445원의 세금 부담 증가가 있는데 이 생맥주의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2년간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칭 국산 수제 맥주라고 불리는 이제 국산 브루어리 맥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도 생맥주에 이제 가격 인하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수입 맥주 4캔 10,000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긴 오르지만 좀 유통업계가 볼 때는 4캔 10,000원 프로모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이 프로모션이 지금 수입 맥주 판매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유통 마진이나 수입 단가 등에서 이 주세 인상액을 아마 흡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여기다가 지금 국산 캔 맥주의 세금 부담이 경감돼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산 맥주가 4캔 10,0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막 가격 경쟁이 붙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가격 인하 폭이 더 커지는 상황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여간 좀 맥주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반가운 소리가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예. 뭐 또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제 변경 이후에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경쟁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선 지켜봅시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